자, 보세요. 여기 힘입니다. 근데 자, 여기 하기 전에 힘이 존재해. 힘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움직이겠죠. 에? 힘이 존재하면 그대로인 거죠. 뭐래? 힘이 추가되면 움직이는 거고. 에? 방향이 아니에요? 있어야 돼. 응. 아 맞다. 힘이 존재하면 자, 물체가 어떻게 변해? 힘이 존재 안 하면 그럼 물체가 뭐해? 그대로예요. 뭐가 그대로야? 방향이. 운동 상승. 옳지. 자, 힘이 없으면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혹은 힘이 있는데 힘들의 합력이 0이면 그래서 이거를 알짜 힘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맞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존재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는 뭘 운동 상태라고 해? 여러 가지요. 속도, 방향, 자, 뭐와 뭐? 방향성. 속도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 다시. 힘이 없어. 물체에 힘이 없어. 힘을 안 줬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해, 물체는. 운동하던 그대로 그냥 운동하면 돼.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있었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힘을 안 줬으니까. 근데 운동하고 있었어. 그럼 걔 뭐 안 멈추면 돼. 힘이 없으면. 마찰력 때문에 멈추는 거야. 공이 굴러가다가. 이해했죠? 선생님 물체를 위로 던졌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얘가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변하고 뭐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운동하던 그대로 그냥 운동한다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운동을 안 시작했어. 그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 그냥 그대로. 됐지? 힘이 있으면 첫 번째 속력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력만 변해. 어떻게 되면 속력만 변해? 같은 방향으로. 옳지. 자, 만약에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거죠. 옳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그럴 때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이 감소해.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지, 옳죠. 반대일 때. 이해했지? 자유낙하 운동. 중력이 아래서 잡아당기고 있고 아래로 떨어지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져. 선생님 물체를 위로 던졌어. 위로 던지면 얘 위로 던지면 위에 가서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위에서 뭐 하고 있어? 딱 쓰고 있단 말이야. 섰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 운동 방향만 변해. 이건 언제야? 그 직각으로. 직각일 때야. 뭐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옳지. 힘의 방향과 기억하고 있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야. 그래서 얘 무슨 운동 있어? 자유낙하. 아니 그게 무슨 이 운동 방향이 변해야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이 왜 운동 방향을 변해? 소물선. 던지는 거. 아니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걸 생각해야지. 아 그거. 책상에서 떨어뜨리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냐? 그건 비스듬하잖아. 그거요. 그거 올리는 거. 잠깐만. 힘의 방향이 이렇게 하고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야. 아 그거 뭐지? 뭐지? 기억이 안 나. 뭔지는. 뭔지 아는데 기억이 안 나. 모르는 거지. 그 들어올리는 기계 있는데. 아니야. 진짜 뭐였어요? 몰라? 네? 몰라? 자유낙하 운동.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힘의 방향, 이게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직각이다. 90도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하다가 책상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건 여기지. 3번이지. 그거는 그거는 3번이지.
포물선 운동. 포물선 반절짜리 운동. 아 있다. 책상에다 자.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면. 시험 봐. 그거는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건 3번이라고.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Wait a minute. 책에 있긴 있는데 못 찾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알겠어요. 뭐야? 아, 자동. 아, 내가 얘기하는 게 빠르겠다. 네, 찾았어요. 원운동? 그래, 원운동, 등속 예? 원운동. 맞다. 예? 모르겠다. 뭐 다리, 우선은 사고 실험이 있다는데요. 달의 공전. 그게 그 얘기잖아. 왜 달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 줄레로 공전하지? 원운동하고 있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게 왜 이거냐? 보세요. 원운동하는 물체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게 구심력.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아, 봐봐.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어. 그럼 지구가 달을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구심력. 그 다음에 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이게 원의 접선 방향. 이게 무슨 방향이야? 물체의 운동 방향. 이게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지 못하고 또 매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매 순간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이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매 순간. 그래서 원운동은 이 원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 말이야. 방향이 바뀐다. 방향이 안 바뀌면 원운동이라고 안 해. 그럼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원운동 말고 무슨 운동 있어?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아니야. 그냥 쭉 나가는 거니까. 원운동은 방향이 맨날 매 순간 바뀌는 거야. 접선에 따라서. 접선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했어?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수직이어서 원운동 하는 거야. 등속 원운동. 네, 제가 여기서 수직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직이 아니지. 왜 그냥 봐라. 자, 봐봐. 찬민이가 던졌대. 공이 날아가다가 중력이 작용하잖아. 처음만 수직이지. 그 다음에 얘가 중력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보세요. 점점점 이렇게 비스듬하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그런가? 90도하고 180도 사이입니다. 여기 방향이. 그러니까는 내려올 때는 90도하고 0도 사이. 올라갈 때는 90도하고 180도 사이. 90도는 아니지. 네, 저 공이 90도는 여기서만 90도지. 여기서만. 그러니까 얘가 공이 올라갔어. 이 순간만 최고 높이에서만 딱 움직일 때 그때만 수직인 거지. 100% 정확하게 90도는. 뭔 말인지 이해했지? 올라가면서 90도가 안 돼. 여기서부터 안 되잖아. 90도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운동은 이렇게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응? 여기가 100% 90도가 돼야,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90도가 되게 작용해야 얘가 원운동을 한다고. 이해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어? 힘이 존재하면 뭐가 변할 수밖에 없다? 방향, 공력? 방향과 혹은 속력, 혹은 둘 다. 아셨죠? 뭐가 존재하면? 힘이 존재하면.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타이틀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타이틀이. 이해했죠? 중3 때 그대들이 운동, 일과 전환 배울 때 거기에 운동은 힘이 존재하지 않는 운동을 배워. 등속 운동만. 자연학화가 그 뒤에 조금 붙긴 하지만 그거 한 페이지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붙잖아. 그거 일로 옮겨오는 거야. 지금 일로 옮겨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확장해야지 이제. 이해했어? 자, 그럼 보세요. 중력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물체의 운동하는 시스템이 바뀌는지. 자, 일단 중력의 큰 의미는 이겁니다. 중력의 큰 의미.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이 상호작용은 끌어당기는 힘. 이거를 넓은 의미의 중력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중력은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배웠죠 중학교 때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넓은 의미의 중력을 배우는데 넓은 의미의 중력은 지금 봐 선우랑 찬민이가 있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 근데 그걸 못 느껴. 서로한테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니까. 선생님도 너희들하고 지금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다 있어. 알겠지?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야. 지구가 지금 니네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니네 느껴? 못 느끼잖아 어차피. 그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반대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는 B가 A를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 파란색 힘입니다. B가 A를 당기는 중력. 그리고 A가 B를 당기는 중력은 요 초록색입니다. 이 두 힘이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서로와 서로를 뭐하고 있어? 당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면 부딪히게. 중력은 어떻게 돼? 약하지. 커지죠. 커져야지.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인데 거리가 가까우면 커져야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강해지. 네, 클수록 커집니다. 중력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도출된 식이 있습니다. 중력 F는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증가하고, 두 물체의 질량, 하나는 큰 질량, 하나는 작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요게 요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쓴 말이. 이 F는 중력의 크기. G는 만유인력 상수, 중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비례하려면 요 앞에 상수값이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 상수는 뭐. 자, 그래서 자, 중력의 크기 선생님이 지금 금방 쓴 요 식에 대해서 풀어놨습니다. 왼쪽에. 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는 크고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 큽니다. 그래서 달에서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면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아서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값 9.8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에 가서 내 중력의 크기를 측정하면 작아지는 겁니다. 내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지, 무게. 얘들아, 무게 네. 야, 자 보세요. 나와 지구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같다고 그랬어. 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날 잡아당기는 힘이 같아. 그 다음에 선우가 지구랑 잡아당기는 힘, 지구가 선우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의 크기는 같아. 하지만 선우의 중력의 크기랑 나의 중력의 크기는 같아, 달라? 달라. 왜 달라? 질량이 달라서. 선우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선우와 지구 사이의 관계야. 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나와 지구 사이의 관계라고. 이거를 나와 선우 사이의 중력의 관계로 착각하면 안 돼. 물체를 두 개를 주고 중력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의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비교하래. 근데 A, B 두 물체의 질량이 달라. 그러면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다른 겁니다. 같은 거는 A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힘이 같다는 뜻이야.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중력의 특징. 중력은 굳이 접촉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물체에 작용합니다. 그 증거가 사과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 할지, 아니면 내가 창문 열고 아유 내가 얼마나 잘 날 수 있는지 한번 떨어져 봤어. 나 아래로 떨어져. 곤두박질 친다. 왜?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내 발밑에 아무것도 날 붙잡히는 게 없잖아. 받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지. 뭔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 지구에 의한 중력의 방향. 그러니까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게값이 나오는데 여기 무게 보세요. 무게의 정의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로 대체해서 생각해서요. 앞으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 무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무게는 단위 뭘 쓴다? 뉴턴을 힘의 단위와 같은 단위를 쓴다. 자, 이해했죠? 자, 이해했어? 자, 그럼 무게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3.8. 질량 곱하기 9.8로 구합니다. 이게 무게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뭐가 바뀌어? 9.8이 바뀌어? 질량이 바뀌어? 뭐? 질량이 바뀌어? 장소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건 9.8이 달라져서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 때문에 이게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지구에서도 9.8이 항상 다 모든 곳에서 9.8은 아니야. 지구 중심에 더 가까울수록 커져야 됩니다. 아까 커진다고 했잖아, 중력의 크기가. 자, 그래서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요 9.8보다 6분의 1이 작아져. 그래서 무게가 결국은 작아집니다. 달에 가면. 자, 달에서 지구의 무게를 측정해주면 6분의 1로 가벼워진다. 요것 때문에. 결론. 됐죠? 자, 그래서 1kg인 물체의 무게를 구해라. 그러면 1kg 곱하기 9, 여기 써있네. 1kg 곱하기 9.8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중력 가속도와 중력의 크기는 같은 말이 아니야. 이거 같은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 중력의 크기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 이해했지? 네. 도연아, 이해가 안 돼? 돼요. 아니, 눈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눈이어서. 자, 중력은, 자, 중력 때문에 비나 눈이 아래로 내리고, 번지 점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래로 꼬꾸라질 거고, 매달린 사과도 결국 어디로 떨어진다?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진다.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서? 얘네들은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가능하다? 원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운동 봅시다. 자, 중력이 어디로 작용을 하냐? 아래로 작용을 하는데, 원래 공기 중에서 만약에 얘들아, 공기 중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이 물체에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뭐와 뭐? 자,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에이? 공기 중에서 물체 낙하시켰다고 그랬어. 그렇지. 위쪽으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두 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두 힘을 계산을 해야 얘의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원래 떨어지는 속도가. 왜 그러냐면 공기 저항력이 위로 그러니까 니들 초등학교 때 뭐로 배웠냐? 부력이라고 배웠어. 부력이라고 배웠잖아. 물 위에서 뜨는 거, 공기 중에서 뜨는 거. 그게 부력이야. 부력이 위로 작용해.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그러면 두 힘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면 두 힘의 합력을 구할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그 힘 때문에 내 속력이 바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유낙하다, 이 얘기가 뭐야?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야? 공기가 없을 때. 공기가 없으면 공기 저항력이 있어 없어? 없겠지. 공기 저항력이 없어. 없다고 해야지.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 같은 말이야. 자,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진공 상태의 운동이란 말이야.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의 운동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힘이 없어져. 무슨 힘만 있어? 중력만 있을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력 없을 때. 자, 그래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왜? 질량은 물체가 떨어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초마다) 중력과 속도, 이 중력과 속도의 크기만큼 속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1초당.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요걸로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크기가 일정해. 같은 말 등가속도 운동이란 얘기죠. 뭐가? 자유낙하가.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이 속력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운동이고 힘이 일정하게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힘이 일정하게 있을 때. 자, 됐죠? 자, 그래서 낙하 시간 0초일 때 0, 1초가 되면 9.8, 2초 19.6, 3초 29.4, 4초 39.2. 자, 이렇게. 자, 요 사이 간격 보세요. 얼마야? 9.8. 여기 얼마야? 9.8. 얼마야? 9.8. 얼마야? 9.8. 이 9.8이 뭐였어? 속도 변화량. 같은 말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사이 간격이 9.8이란 얘기야. 자, 가속도 보시면 가속도 운동은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겠죠. 등가속도는 똑같이 그렇죠?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죠. 등속도 운동이 속도 일정인 운동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려면 힘이 없어야죠. 자, 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해.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 자, 정의가 이게 1번 정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정의는 뭐냐? 단위 시간당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를.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쓴 게 요거 4번. 똑같은 말이야. 근데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질량과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 자, 속도를 빨리 변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힘을 적게 줘, 많이 줘? 많이 주겠죠. 그러면 힘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달리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똑같은 힘을 줬는데 하나는 물체가 가볍고 하나는 무거워. 그럼 누가 움직이기 쉽겠어? 가벼운 애가.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A, 옳지, 여기 M, 여기 F입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F는 MA입니다. 뉴턴이 얘기한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야? 가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그러니까 가속도를 증가시키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도 변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속도를 빨리빨리 변하게 하려면 힘은 많이 주고 그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벼워야 된다. 그래야 속도가 빠르게 변한다.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가속도를 구하는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시간하고 속도 변화량을 줬어. 그럼 이걸 써도 되고, 질량과 힘의 크기를 줬어.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됩니다. 똑같은 식,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조건을 뭘 주는지에 따라서 3번식을 쓸지 5번식을 쓸지 결정하면 됩니다. 알겠지? 단위는 미터/섹 제곱입니다. 이거 왜 미터/섹 제곱이야?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속도 변화량이 속도잖아. 그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어. 그래서 이거 번분수입니다. S 제곱분의 M.
그래서 이거를 이 나누기를 짝대기를 옆으로 이렇게 한 것 뿐이야. 이게 나누기야. 이게 나누기. 퍼. 뭐뭐뭐 당 나누기. 자 여기 자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등가속도 뭐가? 공기 없을 때. 노 그 등가속도야. 공기 있을 때도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가정하고 자유낙하 시키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이번에는 던졌어. 그러면은 던졌으니까 던졌을 때 처음 속도가 존재하겠죠.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없어. 그러니까 잡고 있다가 놓은 거라. 응? 얘는 던졌어. 이렇게 던지면 공기 저항 무시하고 일단 그러면 얘가 내가 분명히 이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얘는 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근데 날아가고 싶은데 밑에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냐? 중력이 잡아당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순간을 빼고 얘는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점점 보세요. 이게 지금 검은색 화살표가 얘의 운동 방향입니다. 이게. 그리고 힘의 방향은 파란색 화살표야. 이게 지금 90도도 아니고 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닌 비스듬한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이 비스듬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0도에서 90도 사이일 때와 90도에서 180도 사이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스듬하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도 아니고 같은 방향이면 0도여야죠. 반대 방향이면 180도여야지. 맞지? 그 다음에 수직이면 90도여야죠. 그 사이 각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데 자 보시면 점점 각이 어떻게 돼? 각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90도에서부터 점점점 작아져.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툭 떨어지고 이제 멈추겠죠. 자, 얘를 관찰을 하는데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으로 나뉘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을 관찰할 때는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쳐다봐야 돼, 얘를. 위에서 이 물체의 운동을 쳐다보면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첫 번째 여기, 두 번째는 여기. 높낮이가 안 보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여기만 보여, 이렇게만.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공이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걸 이 사람이 본 거지.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본 거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던졌을 때 관찰자 보고 앞에 가서 보라고 하면 됩니다. 앞에 가서. 내가 너한테 던질 테니까 공의 위치를 봐라. 그랬더니 자, 여기 서 있는 사람한테 공의 위치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눈에는 공이 여기 있다가 그 다음 여기 위치 점점점 내려오면서 공 간격이 멀어지는 걸로 보일 겁니다. 이 사람 눈에.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공 간격이 멀어지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으로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본 거. 이 사람이 본 거는 연직 방향의 공의 움직임을 본 거고 이 사람이 본 거는 수평 방향으로 위에서 쳐다봤으니까 수평 방향으로의 공의 움직임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본 사람은 수평 방향 쪽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공처럼. 그리고 연직 방향 앞에서 공이 날아오는 걸 본 사람은 높낮이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데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이.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고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높낮이를 비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높이를 지납니다. 왜? 둘 다 똑같은 시간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만 던지면 연직 방향과
자유낙하 운동 방향의 운동 양상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 두 개가. 자, 수평 방향은 당연히 힘이 존재하지 않아. 중력이 일로 작용하지 않아.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없어. 수직 방향으로만 중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저 시간이니까 아니, 요렇게. 얘죠, 얘.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일직선이에요. 왜 일직선이야? 기울기가 뭐니까? 속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위치 시간 그래프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얘의 위치 시간 그래프 이게 돼야죠. 왜? 오케이.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속도 변화입니다. 기울기가 아니다. 기울기 속도다. 여기는 속도고 여기의 기울기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 변화다. 이게 얘들아 속도 변화하고 속도는 다른 겁니다. 또 같은 걸로 알아. 선생님 지금 여기 속도 변화라고 썼다가 지웠잖아. 같은 말이 아니야. 속도하고 속도 변화는 같은 말이 아니야. 속도는 그냥 속도고 속도 변화랑 같은 말은 뭐야 이거는. 속도 변화랑 같은 말. 가속도죠.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면적은? 급하는 거. 면적은 뭐야? 시간 곱하기 속도. 응? 면적이 뭐야? 변입니다. 응? 여기 면적은 뭐라고? 변위. 여기 기울기는 뭐야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기 얘들아 이 그래프 기울기 지금 얼마야? 0. 기울기 0이지? 가속도가 0이니까 그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입니다. 자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변위야. 됐지? 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여긴 면적 구하면 큰일 나. 여긴 면적 없어. 됐지? 자,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자,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이 이 실험이야. 얘는 지금 자유낙하하는 공이고 얘는 뒤에서 자가 밀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죠. 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B입니다. 요 실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얘는 지금 얘는 이거야. 이 그림 B. 자, 됐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 164페이지 보세요. 자, 이어서 그러면 자, 수평 방향으로 던졌는데 초록색 A공, 노란색 B공, 파란색 C공이 왜 위치가 다릅니까? 똑같이 던졌는데 같은 높이에서 속력이 달라. 처음 던진 속력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 던진 속력이 누가 C가 커서 제일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빨리 떨어지진 않아. 응? 같이 떨어져. 같은 시간에 떨어져. 그러니까 도달 시간은 똑같아.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던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지고 수직 거리의 이동 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달라지지 않죠. 자, 연직 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해서 가속도가 같고 이 말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뉴턴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생각을 했어. 봐봐. A 여기 떨어뜨리고 B는 여기 떨어뜨리고 C는 여기 떨어뜨렸어. 그럼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던진다면 지구가 구형이잖아. 얘는 지금 평면이어서 떨어진 거지.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잖아. 그치?
지구가 구형이니까 내가 빠른 속도로 던지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공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원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달도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 둘레를 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뉴턴은 달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와 서로 상호작용해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지구 고주위를 공전하는 걸까 의심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의심하고 있지? 시간이 나고 나. 아니죠. 과학자니까 의심한 거지. 자, 그래서 원운동 할 수 있는 이유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이 머릿속으로만 하는 실험이란 뜻이야. 실제로는 실험을 못하고.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속력을 달리해서 포탄을 발사하면 이렇게 이 지점들이 다 달라지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포탄을 매우 빠르게 발사시키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진다고 날아오는 건 날아오지만 지구가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둥글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원운동을 해버릴 거다. 우연하게. 그래서 달도 이러한 원리로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을 할 거야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거의 천재이죠. 천재. 천재. 자, 그래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는 여기 보시면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정도의 지구의 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휘어진 정도를 나타낸 거야. 그게 수평 방향으로 8m를 이동했을 때 지상과 그러니까 지표면 사이의 높이가 5m 떨어진 높이 지점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초에 약 5m를 낙하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여기서 근데 자유낙하야. 그러니까 이 속력은 공기가 없을 때 속력이야. 공기가 없을 때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를 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공기 저항력이 있잖아.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로 던지면 안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던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원운동이 합니다. 원운동.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바뀌죠. 어느 방향으로? 원운동하는 물체의 원운동의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 그러니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접한 이 직선 방향이 얘 운동하는 방향이야. 근데 중력이 있어서 매 순간 날아가지는 못하고 방향이 바뀝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어져. 그럼 이 방향으로 쭉 날아가겠죠. 이제 정처 없이 계속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거를 원운동이라고 하죠. 등속 원운동. 자, 그래서 이 원운동을 한다.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힘의 방향이 없어져.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운동하던 방향으로 원래 날아가야죠. 힘이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하고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어져 버리면 원운동 못하고 직선 방향으로 그냥 쭉 날아가는 직선 운동을 하고 중력이 없어졌으니까 걔는 속력이 변하지 않겠죠. 직선으로 날아가 버리면. 방향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정처 없이 날아가겠죠. 응?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